안녕하세요. 생존스쿨 생존 가이드 코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생존 배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생존 배낭을 최초로 이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. 저희 카페에 한 10년 전쯤에 이것들을 소개를 했었고, 또 제 책 5년 전에 나온 재난시대 생존법에도 이 생존 배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죠. 이 생존 배낭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일상에서의 구명 조끼다. 배에서 갑자기 침몰을 하면은 물에 뛰어들게 되죠. 자, 그럴 때 이 멀리서 이 구조선이 구명 보트가 오더라도 당장 내가 구명 조끼를 입고 있지 않으면 금방 물에 빠져서 구조선이 오기 전에 죽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구명 조끼를 입어야 되는데, 바로 이런 이제 생존 배낭이 일상에서의 구명 조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우리나라에는 26,000개 대피소와 또 서울에만 6,000개 정도의 대피소가 있는데, 대부분 일반 건물의 지하도, 지하실, 지하주차장 뭐 그런 것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가도 그 안에서 하루 이상 버티기가 진짜 힘듭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거기에 뭐 먹을 거는 물론 물 같은 것들, 뭐 옷이나 뭐 담요 같은 장비 같은 것들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그럴 때 이런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했다가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 대피소든 딴 데든 야외든 충분히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72시간 생존 배낭이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 보통 큰 재난 시에는 정부의 구호 체계도 바로 이제 작동하지 못하고 한 2, 3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도로가 파손이 됐다던가 또 명령 체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존 배낭들을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이걸 제가 이제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책을 내고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, 한 4년 전, 3년 전에 경주랑 포항에 큰 지진이 났었죠, 우리나라에도. 그 뒤로는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 생존 배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는데, 사실은 그거는 좀 엉터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생존 배낭을 연구했었고, 사실 제일 처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20년 전에 특전사를 지내했었는데, 이 특전사에서 처음 배웠던 거기도 해요. 이 특전사 같은 경우는 큰 전쟁이 나면은 바로 이 낙하산과 군장을 메고서 바로 이제 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적진에 가야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생존팩이라는 것들을 투명 아스테이지 뭐 비닐 같은 것들을 싸갖고 준비를 해둬요. 그거를 비상시에 바로 군장에다 넣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, 그때부터 제가 그걸 배워갖고 제대 후에도 항상 그런 생존팩, 생존 배낭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저의 집이나 저의 차 트렁크에다가 항상 준비를 해놨었죠. 이번에는 이제 꼭 저희 이제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생존 배낭 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, 뭐 시중에는 뭐 20만원짜리, 30만원짜리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. 절대 비싸다고 또 메이커라고 뭐 좋은 게 아니고, 내가 이 주위에서 이제 쓰다가 요즘 필요한 배낭 같은 것들 이거 준비해 주시고, 그 외에 대형 마트나 또 주위의 마트 또 다이소 같은 1,000원씩에 가갖고 충분히 1,000원, 2,000원, 3,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사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충분히 쓸만한 것들로 생존용품들을 꾸릴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면 3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꾸밀 수가 있습니다. 그 비싼 거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, 제가 3년 전에 이제 채널 A에 그 미수다라고 알죠? 탈북 미녀들 와갖고 하는 그 프로그램, 거기서 나갔었는데, 그때 주제가 바로 이제 북한의 생존 배낭이었었어요. 우리나라의 생존 배낭. 북한은 생존 배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북한 같은 경우는 항상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한미연합훈련, 팀스프리트 같은 훈련들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생존 배낭 항상 집집마다 꾸리고 있다가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바로 이 집 주위에 있는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, 그때 자기 집만의 생존 배낭을 갖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때 미수다에서 이 북한만의 생존 배낭들을 이제 딱 준비했었고, 제가 출연을 해갖고 그거랑 또 우리나라의 제일 고가 30만원짜리 배낭이랑 딱딱딱 비교해서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나쁘고 왜 필요 없는지 제가 그때 알려드리고 했었죠. 저희 생존 배낭 같은 경우는 집에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 하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. 생존 배낭은 언제 어디서든 뭐 낮에든 밤이든 재난이나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가족 수대로 뭐 4인 가족이면 4명 것들을 자 준비를 해야 되고, 그 외에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용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.
왜냐면은 아이손을 잡고 대피를 하다가 이 아이손을 이제 놓치고 막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. 그런 재난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,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실제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형도 조그맣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또 아이 뭐 책 같은 것들, 또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포근하게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고민형 같은 것들도 놔주면 좋고요. 그 여자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들, 뭐 여성용품 같은 경우, 생리대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생리대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, 또 그런 것들은 비상시에 이재민들한테 주는 이 긴급구호 박스 있죠. 이제 파란색은 남자용, 또 빨간색은, 핑크색은 여자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안에 수건이라든가 뭐 담요, 옷 같은 거, 치약보 이런 많은 생활용품들이 있는, 생존용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애는 면도기가 있는데 여자애는 생리대가 빠졌다고 합니다. 이해할 수 있네요. 사실 원래 있었다고 해요. 근데 3년 전쯤에 그때부터 뺐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일을 하면서 왜 뺐냐고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신 말이, 원래는 이 팩에 이 생리대가 있었는데 몇 년 되다 보니까 이 생리대가 약간 누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서 몸에 되는 건데 이런 거 오래된 걸 주면 어떡하냐 막 항의를 해갖고 그때부터 아예 뺐다고 합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비상시에는 돈을 사서 직접 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언제 사서 그걸 또 따로 나눠주고 그게 될 수가 있어요. 사실은 그게 안 맞는 정책이고 그게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자용 비상 배낭에는 꼭 생리대 같은 것들 놔두고, 또 만약 환자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안경이라든가 약 같은 것들, 그런 것들도 비치를 해놔야 돼요.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집뿐만 아니라 자기 일터, 회사 다니면은 회사 책상 아래에 혹은 뭐 사물함 있죠. 회사에 또 사물함 아래에 또 조그맣게 생존 배낭을 넣어둬야 된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제 책에 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.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오후 3시에 났었죠. 한참 학생들은 이제 퇴근은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었고 직장인들 근무를 할 시간이었는데 그때 9.4의 대지진이 났었던 거였었죠. 20만 명이 죽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직장 혹은 일터 혹은 뭐 학교에 거기 사물함에도 조그맣게라도 생존 배낭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는 그 뒤로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조그맣게라도 생존 배낭 같은 것들을 주고 비치를 하라고 해요. 거기 이제 뭐 과자라든가 식량, 생수 이런 것들 간단하게라도 이제 비치를 해놨고, 뭐 프레시 같은 것들,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또 바꿔주고.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집과 또 회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줄 때가 바로 차, 트렁크 안이에요. 사실 우리는 차를 타고 대부분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 몇 시간씩 또 이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. 뭐 차로 운전을 하고 통화를 한다던가 또 여행을 간다던가 혹은 비상시에 어디든 이제 갑자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큰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차 트렁크 안에도 항상 이 생존 배낭을 똑같은 것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생존 배낭은 비싼 거 한 개는 소용이 이제 별로 없고요.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집 식구 수대로, 그리고 집과 또 직장과 이 차 트렁크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군데군데 나눠야지 나중에 언제 어디서든 큰 재난이 터지든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생존 배낭은 잊지 말아야 될 게, 처음에 만들 때 욕심을 내갖고 이것저것 막 넣다 보면 이게 커지고 점점 무거워져요. 그게 좋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일반인들이 평소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요. 한 2시간 정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서 이동하기 힘들고요. 또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. 그 외에도 이 생존 배낭을 메고 막 달리거나 뛰거나 혹은 이제 붕괴된 자나 밑을 기어야 될 수가 있죠. 혹은 20층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생존 배낭을 메고 한참 동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. 혹은 올라가거나. 그럴 때 배낭이 무거우면은 금방 지치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겁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. 자기 체중의 15에서 20%까지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갖고 뭐 일주일, 한 달을 버틴다는 개념이 아니라 딱 2, 3일 정도, 구조대가 올 때까지 2, 3일 정도만 버틴다는 개념으로 싸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너무 크지 않고 무겁지 않게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생존 배낭뿐만 아니라 또 생존 캐리어라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, 자, 오늘은 여기까지
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생존 배낭 이것들을 이제 풀어갖고 진짜 어떤 품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는지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꼭 기대해 주시고요. 진짜 이 생존 배낭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고 같이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꾸며보시면은 언젠가 큰일이 터지거나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이 터질 때 큰 도움이 되고 딴 데는 힘들어도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 보시고 다음에 주말에 꼭 가족들 거 생존 배낭 같이 한번 모여서 꾸려보도록 하자고요. 기대되시죠? 자, 오늘 영상 좋으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고 또 좋은 정보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